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 HSK 6급의 독해 일부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A, B, C, D 4개의 문장 나왔죠? 문법상 오류가 있거나 어휘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우리 그걸 정답으로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A번 문장. 发酵食物若是长时间放置在0摄氏度, 뭐 0度라고 읽으셔도 좋겠고요. 0도及以下的就可能变质.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발효 음식을 우리가 发酵食物라고 합니다. 발효 음식은 如果是 만약 뭐뭐 한다면 가정문 만드는 접속사 우리 如果是 쓸 수 있고요. 长时间 장시간 放置 어디에 방치해둔다, 놓아둔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전치사 보어 짜이가 나와서 어디에 어느 장소에 방치해두다, 놓아두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 나온 부분을 내용을 살펴보니까 0도 지 이하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0도 0도 온도를 말하죠. 0도 및 그리고 이하더 0도 이하의 장소가 어딘가가 나와야 되는데 누락이 됐죠. 자, 그래서 이 放置在 뒤에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 장소 관련 단어를 하나 넣어주어야만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쳐주느냐.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밑에 보시면 고친 문장이 있습니다. 发酵食品若是长时间放置在0度及以下的环境中 이렇게요. 0도 및 그 이하의 환경에 방치해두게 되면 치요. 이 치요 맞아요. 이 앞에 가정으로 若是 하게 되면 뭐 如果要是 하게 되면 뒷절에 치요 부사 호응하는 건 맞습니다. 可能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变质 변질되게 될 것이다. 뒷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放置在그 다음에 어떤 장소가 나와줘야 되는데 0도 및 이하의 하고 뒤에 지금 요 목적어 부분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 0도 및 0도 이하의 환경.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시하더 환징 중이 없어서 틀렸다라기보다도 0도 및 0도 이하 여기 0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고르신 분도 계신데 사실은 여기서는 생략이 돼요.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0도 지 이하더 이렇게 해도 0도 및 0도 이하의 라는 해석이 되고 포함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환징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것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B, C, D는 맞는 문장이 될 겁니다.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由于身体颜色及花纹总是变化 자, 요유 하게 되면은 무엇으로 인하여 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으로 인하여? 이 몸의 색깔 및 그리고 화원 하게 되면은 몸에 있는 무늬를 우리가 화원이라고 하죠. 무늬가 자꾸 늘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变色龙被誉为世界上最善变的动物. 变色龙이라고 하는 것은 被誉为 뭐뭐라고 영광스럽게 불리운다. 뭐라고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변신을 잘하는, 잘 변화하는 동물이라고 불린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变色龙은 이종 동우, 동물이겠네요. 变色龙은요. 카멜레온을 우리가 变色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비유적으로 자기 이익을 쫓아서 그때그때 변화하게 되는 뭐 기회주의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우리가 变色龙이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쓰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요 문장은 오류가 없는 문장이었고요. 자, C는요. 高空跳伞是对人们心理承受极限的一种挑战. 자, 高空跳伞 하게 되면은요. 우리 요거는 낙하하는 거죠. 고공에서 낙하하는 거 우리 번지 점프를 高空跳伞이라고 합니다. 번지 점프는 얘가 이제 주어가 될 거예요. 시입니다. 어떠한 일종의 挑战입니다. 이렇게요. 자, 원래는요. 이 종을 갖다가 이 수사 양사 부분을 갖다가 동사 바로 뒤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수식해 주는 성분이 너무 길게 되면 요 부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종 바로 앞에 이종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일종의 도전이냐? 사람의 심리가 承受极限 어떤 극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칭해진다? 무엇이라고 영광스럽게
칭해지는 것은 被誉为 그냥 무엇이라고 불리운다, 칭해진다 할 때는 被称为 쓰시면 되겠죠. 뭐라고 불려지느냐? 勇敢者的运动, 용감한 사람의 스포츠다, 용감한 사람의 운동이다 라고 불리워진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를 볼까요? 经过半年的学习新来的职员基本上掌握了公司的业务流程. 자, 经过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라는 뜻이죠. 자, 반년간의 학습을 거쳐 문제 없고, 새로운 직원은 직원이 이제 주어가 됩니다. 基本上掌握了. 자, 基本上은 부사로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라는 뜻이죠.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대략적으로 掌握了 이제 수로 나왔습니다. 掌握하게 되면 한자 그대로 읽으면 장악이라고 읽는데 파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무엇을요? 公司的业务流程, 회사의 업무 흐름. 이 류정은요, 어떤 공정, 과정,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안에서의 업무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뭐 파악을 다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주술, 목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주어, 职员 파악했습니다. 掌握了 무엇을? 업무 흐름을, 业务流程.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관용어로 수식해주는 부분들이고 문법상 하자가 없네요. 자, 이거 결국에는 우리 A번 최종적으로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5번 문제 풀어볼게요. A번 直到15世纪上半叶才被发现蝙蝠是哺乳动物而不是鸟. 자, 直到 하게 되면은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뒤에 나오는 이 15세기 상반엽까지라고 해석이 돼요. 언제 이르기까지라는 뜻이고요. 뒤에 이렇게 시점 나옵니다. 15세기 상반기에 하게 되면은 상반엽 전기, 상반기란 뜻이죠. 그래서 15세기 전기에 이르기까지인데 뒤에 또 이렇게 자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왔으니까 15세기 전기에 이르러서야 被发现 발견을 당했다. 蝙蝠, 이 蝙蝠 하기 전 박쥐죠. 박쥐가 是哺乳动物而不是鸟. 포유동물이지. r은 접수사입니다. 不是鸟, 새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당했다? 여기가 좀 이상한 거죠. 만약에 발견당했다라고 한다면 蝙蝠가 주어 자리에 가서 이 박쥐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동물이라는 것을 발견당했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지금 자이 앞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니까 련먼을 주어로 놔서 사람들은 박쥐가 포유동물이 아니라 새라는 상황을 발견하였습니다라고 해서 피동문 자체의 빼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답 체크하시고, 앞절은 맞았고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이파시엔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한 거니까 빼이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발견당한 거면 이 박쥐를蝙蝠를 앞에 주어로 빼주어서 蝙蝠被人们发现 이렇게 하던지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쉽게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발견했느냐? 박쥐가 포유동물이지 새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빼이 부분만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앞에는 의미적으로 련먼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볼게요. 据新闻报道这个星期多雷阵雨天气外出要携带雨具. 자, 쥐는 무엇에 근거하다라는 뜻이고, 자,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그런 비가 오는 날씨가 잦을 것이라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要携带雨具. 야오는 뭐뭐 해야 한다란 뜻이고, 시에다이는 휴대하다란 뜻이고, 유쥐는 비 올 때 사용하게 되는 뭐 우비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뒷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맨 앞절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这个星期多雷阵雨天气 여기에서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떤 날씨를 말할 때 今天, 阴天 이렇게 해서 오늘은 흐리다, 今天, 晴天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맑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 수러문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는
천둥과 뭐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얘 자체가 그냥 수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뚜어는요 부사로 자주 이런 날씨가 있다. 여기에 있다입니다에 해당되는 수어를 따로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이다. 자, 그 다음 C는요. 人的肢体语言常常与说话内容相配合，甚至比语言更能表达心理状况. 자, 여기서 일단은 사람의肢体语言, 여러분肢体 하게 되면은 이런 사지 신체 언어라는 얘기는 바디랭귀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바디랭귀지는 자주 与 무엇과 与说话内容 말하는 내용과 서로, 얘는 부사입니다. 서로 配合, 서로 어떤 호흡을 맞추어서 협력을 해서 협력을 하게 되고, 자, 문장이 안 끝났습니다. 甚至 심지어 比语言 소리를 내서 말하는 그 언어보다도 更能表达 훨씬 표현 전달을 잘할 수 있대요.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심리状况, 그 심리 상황을 훨씬 더 표현 전달할 수 있다. 무엇이요? 사람의 이 바디 랭귀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 문장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 D. 괜히 길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문장. 자, 孔子说过三季人的故事. 문제 없습니다. 우리 공자, 맹자 할 때 공자 할 때 즈는요 삼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삼성이라서 孔子라고 해요. 자, 공자가 이러이러한 故事 옛날 이야기를 说过 한 적이 있습니다. 산지런이라고 하는 이 고사 관련된 제목이에요. 산지런이라는 세 개의 계절의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뒤를 보면 의미 나옵니다. 고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意思是 바로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자, 의미는 뭐다? 对于只知道三季的虫子 对于 뒤에 대상을 끌고 오죠. 자, 무엇만 알고 있는 벌레에 대해서. 정즈는 벌레죠? 知道 알고 있어 뭐요? 계절이 세 개인 거. 세 개의 계절만을 알고 있는 벌레를 대상으로 해서 우는 뭐뭐 하든 간에 관계없이 이런 뜻이에요. 또라고 하는 부사와 호응하죠. 자, 뭐 하든 간에 관계없이 울룬이 이끄는 절은 또 의문사를 가져오죠. 你怎么说冬天 당신이 어떻게 겨울을 설명하던지 간에 관계없이 다 그 벌레는 또 不会明白 그 겨울이 어떤 것인지 그 네 번째 계절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계절에 대해서 不会明白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우매한 대상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 A번이 오류가 있는 문장이었죠. 자, 56번이죠. A번 新疆早晚温差很大早穿皮袄午穿纱围着火炉吃西瓜正是对这种情况的正确描写 자, 신지앙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신지앙은 早晚 温差 하게 되면 일교차를 말하죠. 아침과 저녁의 온도차니까요. 그래서 원차에서 차 일성해 주셔야 돼요. 자, 일교차가 큰다, 큽니다. 그래서 이러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예요. 자, 어떤 말이 있냐면 아침에는 早穿皮袄 가죽 외투를 입어요. 우는 이제 점심때를 말하겠죠. 午穿纱 점심때는 그러니까 낮을 얘기하겠죠. 낮에는 뭔가 베일, 망사로 된 그런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围着火炉吃西瓜 围着 하게 되면 뭐를 애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뭘 애웠어요? 둘러싸요. 火炉 화로, 난로를 말하죠. 그래서 난로를 둘러싸고 吃西瓜 또 뭔가 시원한 걸 먹는 吃西瓜 수박을 먹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구 구절은 바로 무엇입니다. 얘가 이제 이 어구 구절이 이 속담 같은 이 어구 구절이 주어가 되는 거고 이 속담은 바로 시입니다. 뭐예요? 对于这种情况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 일교차가 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라고 해서 얘는 주, 술, 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장이 오류가 없어요. 자, B번은 有的人把运动成为一种释放压力的方法他们通过运动来缓解自己的压力 자, 어떤 사람은 把运动 운동을 成为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죠. 一种释放压力的方法 일종의 스트레스를
석방하다라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푼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밖으로 발산해내는 것을 석방하다라는 한자를 쓰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방법으로 삼는다라고 해줘야 될 거예요. 이 정웨이를 쓰게 되면요, 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이 결과물이 되다라는 뜻이지. 지금 주어는 여우들은 어떤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운동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일종의 방법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삼다 간주하다 동사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답은 B번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作为 무엇으로 삼는다. 무엇으로 삼는다? 일종의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방법으로 作为 삼는다. 여긴다. 그렇죠? 뒷절은 사실 문제 없어요. 他们通过运动来缓解自己的压力. 여기서 라이 이거 뭐야? 이거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 수단으로 어떠한 방법 수단을 통해 뒤에 목적 달성한다라고 할 때 이 라이로 연결을 해줍니다. 해석 뜻 없어요. 그냥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앞에 어떠한 방법 수단으로 뒤에 목적 달성하다라고 할 때 사이에 연결하는 접착제 역할만 해줍니다. 운동을 통하여 라이 환지 뭔가 완화시켜준다라는 거죠. 뭘요? 自己的压力 자기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거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를 밖으로 발산하고 풀어줄 때 释放压力 释放压力 수거.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라고 할 때는 느슨하게 풀어준다, 완화시켜준다. 缓解压力 缓解压力라고 합니다. 자, C 볼까요? 东坡肉相传为北宋诗人苏东坡所发明，色香味俱全，深受人们喜爱. 자, 东坡肉라고 하는 것은 동파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음식 이름이죠. 相传 뭐뭐라고 전해진다. 为 누구누구 所发明 여기서 왜는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빼이의 의미도 될 수 있고 누구누구로부터 여우의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북송나라의 시인 소동파에 의해서 북송 시인 소동파가 所发明 빼이 누구누구 所发明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발명이 되다. 누구누구가 발명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빼이자 구문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빼이 대신에 웨이 이성 써주고요. 뒤에 所发明 이 동사 뒤에 기타 성분 필요 없는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자, 요거는 제대로 표현이 되었고 색 그리고 냄새, 향기, 맛 이 모든 것들이 다 취全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취는요. 떠의 뜻이요. 모두 全 다 갖추어져 있다. 深受人们喜爱 이건 뭐 틀린 게 없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깊이 사랑받는다. 자, D 볼까요? 乌鸦的叫声粗哑难听加上名字里有乌字中国民间将其看作不吉的象征. 자, 우야 하게 되면 까마귀죠. 까마귀의 叫声 우는 소리는 怎么样? 粗哑难听. 粗哑 하게 되면 허스키한 목소리 묘사할 때 粗哑 써요. 굵고 목이 쉰 것 같아요. 粗哑 그리고 난팅 듣기 좋지 않습니다. 지하상 거기에 뭘 보태요? 뭘 더하다. 名字里有污字. 그 까마귀라는 이름 안에 우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어서 중국 민간에서는 찌양치 그것을 여러분 이게 찌양은 바자문의 바의 용법이고요. 쥐는요 그것이란 뜻이에요. 앞서 언급됐던 까마귀를 가리키겠죠. 까마귀를 칸조 뭐뭐라고 간주하다 뭐뭐라고 본다 뭐라고 본다. 부지의象征 불길한 상징이라고 간주한다 본다. 이 문장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 6급 필수 단어들을 넣어서 만든 필수 암기 문장 71번부터 살펴봐야겠네요. 71번 商店补偿了顾客的经济损失赢得了信誉. 자, 상점은 补偿了 보상하였습니다. 자, 무엇을 보상해 주었냐? 고객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였습니다. 보상 손실 요거 수거처럼 같이 묶어서 외워두세요. 보상하다 손실을 그쵸? 보상 손실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면 보상经济 손실. 자, 그래서
赢得了信誉. 신유 하게 되면 명성, 명망, 신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용을 얻게 되었다. 요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获得 쓰셔도 괜찮아요. 获得 이렇게 쓰셔도 되고 赢得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노력해서 이 후어더보다 좀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어내게 되면 또赢더 쓰시는 거고요. 그런 느낌 좀 덜 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후어더 쓰셔도 돼요. 그래서 신용, 신망, 뭐 명성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72번이죠. 生活中出现问题我们要及时补救亡羊补牢为时不晚. 生活중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出现问题 문제가 출현하게 되면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及时补救. 及时는 제때에 신속하게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바로란 뜻이죠. 부사로 补救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보완하고 교정하고 바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에 제 시간에 바로 보정, 교환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성어를 드느냐? 왕양부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중국은 이제 소고기보다 양고기 많이 먹죠. 그래서 양을 잃고 그 우리를 보수하는 거예요. 양 잃고 우리를 보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게 되면 후회의 어감이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중국에서는요. 양을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를 잘 수리해두면 앞으로 일어날 대비할 수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는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왕양보라오라고 하는 성어를 쓰게 됩니다. 훨씬 긍정적인 방면이 커요. 뒤에를 보면 为时不晚 이렇게 돼 있어요. 为时 하게 되면은 시간이 어떠어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不晚 늦지 않아요. 지금 수리해도 늦지 않았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73번이죠. 政府增加了对贫困户的生活补贴. 자, 여기서 이补贴라는 단어 별표입니다. 요거는요. 보조금, 수당 이런 것들을补贴라고 해요. 자, 정부는 增加了 늘렸습니다. 증가시켰습니다. 누구에 대한 对贫困户的 贫困후 하게 되면 어떤 가정, 가족을 말해요. 빈곤 가정에 대한 생활 보조금을 늘렸습니다. 증가시켰습니다. 우리 보조금, 수당, 보조해주는 돈, 자금, 补贴, 补贴라고 하죠. 자, 74번. 由于经营不善他不得已将店铺转让. 자, 여기서 由于는 무엇으로 인하여 라는 뜻이죠. 경영이 不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不好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는 부득이하게라는 뜻입니다. 不得已. 자, 부득이하게 무엇을요? 将店铺. 여기서 찌양은 바자문의 바의 용법으로 쓰인 개사죠. 띠엠프는 점포, 그죠? 가게 점포를 转让하였습니다. 재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걸 转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점포를 남에게 넘겼습니다. 양도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75번. 如果你心烦那不妨出去走走也许心情会好一些. 자, 만약 뭐뭐 하다면 만약 당신이 신판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접속사 如果 나왔으니까 뒤에 나뭐 접속사 같이 온 거예요. 不妨 뭐뭐 해보는 것도 무방하다. 뭐뭐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할 때 우리 不妨 써줍니다. 出去走走 나가서 좀 걸어다니는 것, 산책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예시 아마도 뭐뭐 할지도 몰라요. 아마 뭐요? 心情会好一些 마음이 기분이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 이렇게 5문장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이죠. 商店补偿了顾客的经济损失赢得了信誉 72번. 生活中出现问题我们要及时补救亡羊补牢为时不晚 73번. 政府增加了对贫困户的生活补贴 74번. 由于经营不善他不得已将店铺转让 75번. 如果你心烦那不妨出去走走也许心情会好一些
자, 76번 볼까요? 你过奖了我不敢当. 자, 过奖 하게 되면은요. 과하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뒤에는 不敢当 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요. 과한 칭찬에 대해서 송구스러워요. 부끄럽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쓸 때 不敢当, 不敢当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77번이죠. 看见有人落水他不顾一切的跳下水去救人. 자, 看见. 자, 어떤 상황을 봤어요? 누군가가 落水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는 不顾一切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모든 것을 다 고려하지 않은 채 뭐예요? 不顾一切的 지금 꾸며주고 있네요. 무작정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跳下水去下去跳水. 이게 跳水가 물로 점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방향 보호죠. 물속으로 들어가서 救人 사람을 구하러 갔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다. 무작정 뭔가를 하다라고 할 때 不顾一切라는 표현 알아두시고. 자, 78번. 看到精彩的表演观众们不禁拍手叫好. 자, 看到. 자, 뭘 보고요? 精彩的表演 훌륭한 멋진 공연을 보고 멋진 연기를 보고 관중들은 不禁 뭐뭐뭐 하는 걸 참지 못하다. 뭐뭐 하는 걸 금치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拍手叫好. 拍手 하게 되면 박수 치는 거죠. 손뼉 치다. 叫好 하게 되면은요. 어떤 훌륭한 공연이나 연극을 보면서 잘한다라고 외치는 거. 갈채를 보내고 칭찬하고 잘한다라고 외치는 걸 叫好라고 합니다. 보통 拍手랑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박수 치며 갈채를 보냈습니다. 박수 치며 잘한다고 외칩니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자, 79번. 用劣质材料建高楼后果不堪设想. 자, 무엇을 사용하여? 질이 낮은 나쁜 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建高楼 고층 건물을 지으면 后果 그 결과는 우리 后果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后果라고 하죠. 나쁜 결과를 우리가 중국어로 后果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뒤에 당연히 나쁜 게 나오죠. 不堪设想. 不堪 하게 되면요. 쉽게 말하면 不能 뭐뭐 할 수 없다. 设想 생각할 수 없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결과가 너무 나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어처럼 不堪设想 이란 단어를 써주게 됩니다. 자, 80번. 这么难的考试题他竟然得了满分真让人不可思议.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에 그가 뜻밖에도 만점을 얻었다니. 得了满分. 이게 得 점수 얻다라는 뜻으로 동사 쓰였죠. 真让人 정말 사람 뭐하게 만든다? 不可思议하게 만든다. 不可思议 한자 자체가 불가사의예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성어로 不可思议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6번에서 80번 문장도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76번. 你过奖了我不敢当. 77번. 看见有人落水他不顾一切地跳下水去救人. 78번. 看到精彩的表演观众们不禁拍手叫好. 79번. 用劣质材料建高楼后果不堪设想. 80번. 这么难的考试题他竟然得了满分真让人不可思议. 자, 우리 이렇게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문장 전체를 외우는 거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다면 일단은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후에 우리 천천히 뒤에 이제 전체 문장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만 보게 되면은 이 단어가 어떤 문장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부러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좀 배경을 알고 외워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겠죠.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